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미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사고락지에 코로나가 다시 발생했어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인가 락다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증시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투매가 나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사고락지이기 때문에 금방 반등해 줄 확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투매가 나와서 전저점을 단기적인 전저점을 붕괴한다면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수익을 지키는 단기 매매 중입니다. 사실 용맹한 여포처럼 완전 저점에 사서 누구인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완전 고점에 또 팔아서 또 누구인가 한번 하고 이러고 싶지만 이것은 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매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 수익을 지키는 매매를 좀 했어요. 기본적으로 전 중장기 투자자입니다. 완전 스캘핑, 카빙 이런 식으로 막 분봉 틱을 따면서 하는 매매가 아니에요. 그건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요. 전업 투자자라고 해서 그렇게 돈 못 법니다. 몇 명이 번다고 해서 저렇게 하면 나도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한강 오브즈에 가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 락다운에 들어갔어요. 2주? 3주? 4주인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중이다 이거죠. 미국이랑 EU가. 그래서 미증시가 현재 반등 한 번 없는 폭락 중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바로 취침하고 있습니다. 댓글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짬이 날 때마다 보는데 댓글을 달 여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회사에서 좀 바쁘거든요. 답글을 못 쓰고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코스닥 레버리지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초가 때 좀 상승하고 떨어지기 전에 팔았는데 오늘은 정말 진짜 이런 장도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반등을 해버릴 수 있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바심에 추격 매수하지 않았고요. 그 외에 제가 최근에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봇 관련주를 4개 정도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와서 홀딩 중입니다. 중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로봇 관련주를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로봇이 좀 유망한 것 같아요. 로봇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리고 싶은데 아마 4차 산업혁명 영상이랑 연결이 되겠죠. 더군다나 제가 지금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하고 나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기준봉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케이스 1이 끝났죠. 케이스 1이랑 완전히 판박이로 움직여서 저는 단기 트레이딩 아주 안정적으로 했어요. 자, 이제 케이스 1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추세를 봐야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블루로 바꾸자. 요렇게 음봉이 떨어지고 다시 음봉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보시면 알겠죠.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음봉이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의 케이스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케이스 1번이나 2번에 분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지지선 2개 있잖아요. 그러면 분봉의 흐름으로 볼게요. 만약에 걔 하락을 했다. 전날 시가 밑에서 했다.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잠깐 반등 나와요. 반등 나오는데, 반등세, 이게 아닌 게벼 하면서 다시 떨어져요. 여기서 약간은 좀 공방을 벌여요. 그러다가 이렇게 훅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들 지금 여기 선 그어놓고 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라인이랑 이 라인을 다들 선 그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진짜 지금 영상 보고 계신 현자 여러분들 말고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까지 해서 이 선 다 보고 있어요. 이 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매수를 하고 싶다. 나 돈이 많은 사람이야. 난 외국인이야. 돈이 많어. 기관도 나 돈 많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을 깨버리겠죠. 순간 투매를 발생시켜서 깨버리면 우르르 스탑로스가 나오고 그 스탑로스가 스노우볼링이 돼서 엄청나게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스노우볼링은 약간 눈덩이를 굴린다는 느낌이라서 점점 커진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1, 2가 이제 발생할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기술적 반등으로 저는 여기고 있고, 그래서 상승의 끝자락에서 팔지 못했어요. 상승의 끝자락에서 팔지 못했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투매가 발생한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가 제 기본 로직이었는데 바뀌었죠. 지금
이제는 투매가 발생한다면 관망할 거예요. 관망.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남자답게 턱 차서 수익 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케이스에서는 투매 이후에 반등 이후에 다시 투매가 나왔을 때 그 전저점을 지키지 못하면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부근에서 예측 매매를 하면 좀 피를 보더라. 추가 상승 동력은 미국 이후에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는 거였는데 지금 확산 중이죠. 그래서 추가 상승 동력이 하나 사라졌고요. 미국 5차 경기 부양책 얘기도 안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오늘 저녁에 나오면 다시 증시가 반등하고 끝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다우존스가 3% 이상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미증시가 최소한 보합 약보합 수준으로 끝나줘야지 다음날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렇지가 않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현재 암울한 상황입니다.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안 좋게 나왔죠. 거기다가 원유 재고가 굉장히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죠. 예,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뭐 하웨이 때리기 뭐 폭풍이다. 소니 울고 삼성 웃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삼성전자 일본 공략 TSMC 견제. TSMC가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서 거의 뭐 타겟으로 잡았죠. 삼성일가가 받은 배당금이 3조 원에 육박한다. 그럼 거의 한 30% 정도 되네요. 상속세 재원 사용 전망 그렇겠죠. 뭐 이걸로 뭐 딴 거 하진 않겠죠. 삼성이 인도 1위 사수 총력 갤럭시 F가 또 나온다. 이거는 그냥 스칠 수 있는 뉴스지만 저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낮지만 박리다매를 하는 시장이란 거예요. 인도랑 아프리카가 앞으로 라이징을 계속 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배당 기대에 주가가 올랐지만 삼성 경영권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라는 뉴스로 무언가 좀 장난을 쳐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예. 자,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면 지지선이 바로 보이죠. 예. 여기입니다. 56,000원 부근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가격이 무조건 와라. 물 떠놓고 빌고 막, 예. 북한 미사일 한번 쏴달라고 북쪽으로 빌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둘, 삼성전자의 뭐, 모멘텀은 뭐, 다들 아시죠? 예. 이거는 그냥 무조건 좋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뭐, 노른자예요. 전 세계 부동산으로 치면 뉴욕 부동산인 겁니다. 뉴욕은 아니다. 뉴욕은 애플이고요. 뉴올리언스 정도로 할까? 아무튼 예. 좋은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해주면 오케이. 나 여기서 매수하겠다. 또는 여기서 지지를 못했어. 그럼 여기까지 떨어진다. 52,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 2차 매수를 하겠어.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여기 또 지지선 있죠. 예. 51,000원 부근에서 좀 더 살 거야. 근데 이걸 깨고 내려가면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 예. 한 48,000원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최고예요.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인데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가격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삼성전자 사려면 뭐 2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외신입니다. S&P 500 다우가 싱크 가라앉고 있다. 레이트 september 늦 9월 바이러스 걱정 때문에 다우랑 S&P 500이 떨어지고 있다네요. 그 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예, 글로벌 이코노믹 리커버리에 대한 좀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오일이 텀블 하락하고 있다. 5% 정도. unexpected 기대하지 않은 상승치. 그러니까 크루드 스탁파일, 크루드 원유 재고량이 생각지 못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원유 재고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솔지라고 하면 보통 급등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안 좋은 겁니다. 마치 $1 환율이 솔지에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G의 그 주식이 폭등하고 있다. 소라고 하면 솔지랑 좀 다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팬데믹 리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캐시도 많이 쌓아놨다고 하네요. G는 코로나에 약간 특화된 기업이긴 하죠. 예, 스마트 팩토리도 하고 있고 뭐 기타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업 루트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지고 있다. 운도 없네요. 이렇게 또 코로나가 확산될 때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미리견 애들도 IPO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6일 뒤에 US 일렉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네, 궁금하긴 한데 전 그냥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신입니다. 서양 개미는 80조, 한국 개미는 3억에 삼성전자 대주주가 말이 됩니까? 예, 이런 거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너무 여기에 목매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어떤 분들이 제가 그 대주주 3억 요건이랑 공매도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안 관대합니다. 관대하지 않아요. 관대하지 않지만 엄격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시장을 박살낼 이유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박살날 만한 시장이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대주주 3억 요건 때문에 시장이 박살나버리고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박살나버리고 그러면 시당초에 펀더멘털이 안 좋은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공매도 잔량을 분석해 봤을 때 공매도가 증시를 폭락시킬 만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냥 양념이나 기폭제 정도는 되겠죠.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매도는 그 시장 조성자랑 유동성 공급자 외에는 업팅 룰을 지키고 해야 돼요. 그걸 어기고 하면 결국에는 벌금을 내는 공매도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벌금치가 낮기 때문에 좀 급락장이 오게 되면 그런 걸 어기면서 빨리빨리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신호등 안 지키고 무당당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K뷰티 이끌던 아모레퍼시픽이 휘청하고 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9% 하락했다. 라고 하는 걸 보니 아모레퍼시픽도 슬슬 바닥에 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한전이 해외 석탄발전소 더 안 짓는다. 라고 합니다. 석탄발전소, 화력발전소 약간 이런 것들 수익성이 좋습니다. 원전이야말로 환경 처리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좋은 걸로 보이지만 환경 처리 비용 포함하면 원전이 그렇게 수익이 좋지 않다는 건 제가 한국전력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일단 이 이슈가 중요한 게 외국인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자본들이 한국전력에서 돈을 뺀 게 너네는 왜 탈석탄을 지키고 있지 않아? 너네는 안 되겠어 라고 돈을 뺐다고 했어요. 그때 네덜란드 그쪽이랑. 그러면 지금 해외 석탄 발전소 줄인다고 하면 탈석탄을 준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자금들이 돌아올 확률이 생겼다라고 여겨집니다. 어차피 한국전력은 제가 장투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매집을 할 가격이 오지 않고 있어요. 2만원 부근에서는 2만원을 깨거나 2만원에서 횡보할 때 꾸준히 매수를 했거든요. 더 이상 2만원을 깨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호실적의 고배당 매력까지 다시 보자 은행주라고 하는데 다시 안 봅니다. 왜 자꾸 다시 보래. 이데일리 권효준 기자님 별로 좋게 보이지 않네요. 이런 기사는. 참 안타깝죠. 본인이 엄청나게 많이 사고 기사를 쓴 거면 그래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고 이건희 위원장 남겼나 18조 유산 교통정리 주요 과제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진가가 얼마 전에 머리 뜯고 싸웠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이런 말을 계속 남기면서 사람들한테 여지를 주는 겁니다. 여지를 주는 거예요. 괜히 친한 우에도 이런 뉴스가 계속 뜨면 약간은 좀 서먹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론이 쓰레기예요. 이런 거 보면. 박주근 CEO 스쿼드. CEO 스쿼드는 또 뭐야? 위원장이 없었을 때는 새로운 변수가 위원장이 없겠습니까? 없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앞으로 약간 이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에 동생이 그 형을 형 동생은 없구나. 동생이 오빠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살짝 사진 찍어보니까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럼 째려보는 사진 올리면서 결국에는 상속 관련해서 다툼 일어나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언론 얼마나 쓰레기인지 이번에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자, 현재 미대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유 재고가 상당히 높게 나와서 유가가 6%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지금 실업률 변동, 독일에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 확산이랑 영향이 없는 수치들이겠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약간은 떨어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GDP는 아직도 수정을 안 했네요. 31% 오른답니다. 대박. 와, 미국이 저렇게 성장하네요. 인구 동향 나왔고 오늘 로봇 산업 규제 혁신 현장 대회가 열려서 로봇 관련주가 일단은 상승했어요. 내일도 로봇 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가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저랑 진작 체크해서 저는 로봇을 좀 사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차피 로봇을 중장 투하하려고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좀 관련주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를 사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미 대통령 선거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6일 남았죠.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보실까요? 시간외가 일단 안 좋아요. 예, 양시장 모두 그 유럽이랑 미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그 나스닥 선물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외가 좀 떨어지고 끝났고요. 근데 장 막판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 엄청 올린 게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특히 기관이 진짜 호랑 말코 같은 애들이 장 막판에 우르르 샀습니다. 이제 변태도 아니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들었겠죠. 근데 낚시하려고 우르르 산 것 같아요. 예, 이래놓고 내일 투매 나오면 아마 얘네 둘이 매수할 겁니다. 그러다가 우르르 팔고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장이어야 된다. 사뿐사뿐 걸어가야 돼요. 이런 장은 한 번 떨어지면 진짜 급락해 버립니다. 개인 투자자는 하락을 이용해서 쭉 사다가 마지막에 좀 털고 나갔고요. 이것도 그 기관이 받았다. 기관이 받은 게 아마도 연기금이 이렇게 받은 걸 보니까 단기적인 옵션으로 인한 해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연기금이 장마판에 샀다.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코스닥을 샀는데 또 개미는 떠났어요. 그 기관은 바이오 중심으로 샀어요. 알테오젠, 셀트리온스퀘어 중심으로 샀고, 지금 외국인은 NH 한국사이버 결제라든가 휴젤 이런 것들을 샀어요. 휴젤이야말로 왜 샀는지 모르겠네요. 휴젤이야말로 별로 안 좋지 않나? 예, 그래서 지금 상승 종목 수는 천 종목이 넘어요. 코스닥 보시면 오늘 코스닥에서 안 오는 종목은 진짜 점심문에 코를 박고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용융자는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좀 보시고 오늘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판 이 물량들이 신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일 하락 나오고 그 다음날 반대매매 나오면 진짜 곡소리 납니다. 곡소리 나요.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신용 탄 거는 전 계속 안 좋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16조랑 지금 16조랑 다릅니다. 의미가. CMA 잔고랑 투자자 예탁금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미증시는 현재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 한국 MSCI 펀드 지수는 좀 나쁘지 않죠. 근데 원달러가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좀 혼날 거다. 혼날 거다라고 보이고요. 그 외국인 기관이 종가에 올렸을 때 멋모르고 따라 들어갔으면 진짜 혼나는 겁니다. 내일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고단할 거다. 정말 장의 피로도가 높습니다. 지금 높아요. 이거 정말 피곤한 장이거든요. 보세요. 종가까지 엄청나게 올라간 다음에 다음날 갭 하러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충격이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계속 말씀드리고요. 조금 돈을 지키는 방향으로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면 이런 생각은 안 하죠. 떨어지면 오우 바겐세일 나이스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바이오랑 필라델피아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현재는 약간 행보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지금 국채에 대한 매수가 계속 몰리고 있고요. 안전자산의 선호가 좀 높아지고 있다. 5년은 6% 가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레버리지 오우야, 예, 바겐세일 가시죠. 금이 좀 떨어졌네요. 금 떨어지고 있다. 예, 금도 좀 봐야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장이 힘들죠.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장입니다. 차라리 손은 안 대고 그냥 증시를 안 보는 게 속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매일매일 주식을 봐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소식만 좀 정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만 보고 시초가, 종가만 보고 그게 더 속 편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